안녕하십니까, 이 선생입니다. 오늘 10월 20일 AT 시험이 있었죠. TAT 2급이 역대 사상 최고의 전산세무 2급은 지지난주에 상당히 쉽다고 제가 한번 리뷰를 해드렸는데, 지금 오늘 TAT 2급 리뷰를 해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했어요. 근데 와, 반대네요. 진짜 헬을 경험했어요. 헬. 정말 좀 많이 멘탈이 나가셨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론은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뭐 한두 문제 정도 외에는 그냥 일반적인 TAT의 난이도 수준을 유지했는데, 실무는 아주 여러분들 빡쳤겠어요. 빡치는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 자, 바로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30일에 AT 자격증 시험, TAT 2급 A형을 기준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바로 보죠.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18년도 재무제표 일부이다. 기말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은 각각 얼마인가.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매출채권 잔액, 그쵸?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을 물어본 거죠. 그럼 그냥 뭐 밑에 답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쭉 한번 읽어볼게요. 아, 1월 1일 매출채권 10만 원이고 대손충당금이 4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10만 원 그리고 4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장부 금액이 6만 원 뭐 이렇게 스타트했다는 얘기입니다. 한공의 매출액은 20만 원이고요. 외성 매출액이 70%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반영하면 대손이 변동이 없다고 한다면요. 20만 원 중에서 114만 원, 14만 원이 이제 추가로 더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냐? 24만 원이 매출 채권이 되겠죠? 추가 발생한 거니까. 24만 원. 근데 아직 대손은 뭐 변동이 없어요. 그죠? 20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금 회수액이 3만 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 다시 이제 얘를 고쳐주면 21만 원이라는 얘기네. 뭐. 그죠? 풀이 방법이 좀 이상하죠. 원래 저는 약간 서사적인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럼 얘가 17만 원 되겠네. 맞나? 네, 맞아요. 대손이 2만 원이래요. 그럼 이제 까서 얘는 그러면은 2만 원 까서 이렇게 하면은 2만 원, 19만 원 이거 같은데? 예. 그 얼마인가? 그럼 1번이네? 예, 1번. 예. 근데 풀이 방식이 좀 이상하죠?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서사적으로 푸는 편이에요. 이게 무슨 방식이냐? 뭐 이건 아날로그 방식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제가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연극 배우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전공자들처럼 이렇게 이쁘게 배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뭐 물론 이제 회계사무실 회계법인 쪽 11년 경력이 있는 건 또 아실 거고, 근데 이제 하는 일들이 맨날 이런 거예요. 그냥 서사적인 거. 그래서 풀이 방식도 그냥 좀 편하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쨌든 1번이에요. 이게 뭐 이렇게 공식화 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서사적으로 했습니다. 답 1번이고요. 그다음에 2번을 볼게요. 장부 마감 전 발견된 다음 오류 사항 중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치겠다. 그죠?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를 이제 골라보라는 얘기인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이건 재무상태표잖아요. 딱 보는 순간 자본 얘는 아니고, 매도환증권 평가 손실 이것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니까 자본 얘도 아니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거는 맞고 답은 3번이고, 재손실 판관비 이거는 그냥 손익계산서는 맞는데 손익계산서에 그냥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상관없고, 그냥 이제 위에서, 그쵸? 그러니까 재손실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거를 판관비로 처리했다고 해서 뭐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손익계산서 항목이긴 한데 위치가 왔다리 갔다리 한 거라서 이거는 뭐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2번까지는 그냥 무난하네요. 자,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정답이 이렇게 많아. 자, 유형자산 재평가 보통 이제 우리 학생들이 유형자산 뭐 나오면은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재평가 뭐 재평가 잉여금 막 미칠 것 같아요. 그죠? 사실 근데 전략적으로 이런 게 나오면 그냥 뭐 찍고 넘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바빠 죽겠는데 그죠? 이거 언제 다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겠죠.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재평가를 하는 이유가 12월 말 기말 현재 결산 시에
공정가치 변동 금액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의 어떤 금액을 최신화시켜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맞습니다. 이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재평가 모형을 적용 시 공정가치가 증가됐다면 또는 감소됐다면 모두 장부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왜냐하면 생각해봐. 1번 보면은 재평가를 하는 빈도가 공정가치가 바뀔 때마다 계속 해야 된대. 그러면은 증가됐든 감소됐든 모두 장부에 반영하는 게 맞겠지. 그죠? 예, 이렇게 연계돼서 가요 그냥. 막 이래 막 껴맞춰. 아니 근데 맞잖아요 그죠? 예, 3번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적인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양. 이거는 지금 재평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공정가치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는 건데, 솔직히 우리 좀 톡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TAT 2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TAT 2급만 공략합니까? 아니죠. 전산세무 2급도 공부하시잖아요. 그죠? 보통은 내가 알기로는 전산세무 2급 교재 사다가 빡시게 공부한 다음에 TAT는 기출문제만 사다가 풀어보는 걸로 사다가 아니구나. 기출문제만 다운받아서 풀어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너무 전국을 찔렀죠. 그렇다면 뒤집어서 한번 얘기해 보자는 얘기예요. 이거 사실 전산회계 1급 때부터도 우리가 공정가치가 뭔지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모를 수가 없지. 그죠? 예, 그렇죠. 4번밖에 없겠네, 근데. 자, 유형자산 재평가로 발생하는 재평가 이익과 손실은 시험 문제 풀 때요, 회계나 세법 할 때 하나 힌트를 드리면, 모두, 항상, 반드시, 어떠한 경우에라도, 언제나 이렇게 절대적인 값이 나오면 그건 조금, 틀렸다고 봐야 돼요. 답은 4번인데, 재평가 이익은 이제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 학생들한테 그래요. 오르면 잉여금, 내리면 영업의 비용, 손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재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로 인식할 때는 그쵸, 재평가 잉여금이라 해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반영을 하고요. 최태의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영업의 비용 처리라죠. 모두란 말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4번. 그 밑에 설명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냥 패스할게요. 예, 하여튼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식 배당으로 인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 배당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분계가 일단 차변에, 그러니까 이론으로 말하면 이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죠. 이론으로 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근데 이게 전산 시험에서 나오면 예로 하면 안 되죠. 375번 개정 과목 2월 이익 잉여금 이걸로 해야 되거든요. 원래 여기 개정 과목 375번 이거 왜 그런지는 아실 거예요. 다 얼마 그 다음에 대변에 자본금이 아니라 쏘리 처분 결의로 하다 보면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일단 이렇게 들어가죠. 글씨 이쁘게 못 써서 미안해요. 요게 이제 잉여금 처분 결의한 시점에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배당을 지급하는 시점에서는 이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까지면서, 우리 학생들이 주식 나오면 조금 어려워해. 자본 나오면 막 재평가 저런 거 나오면 달나라 토끼가 떡방을 치는 소린가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해해요. 저도 그랬어요. 자본금 얼마 이렇게 액면일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까봅시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만큼 부채가 증가한다. 무슨 진짜 달나라 토끼가 떡방아 찌는 소리 하고 있어. 여기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뭡니까? 이거 자본 조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써져 있잖아. 이익잉여금. 이잉이야. 이잉. 그럼 얘는 자본 조정이지 뭐. 그죠? 없어지는 거니까요. 얘는 자본이잖아요. 자본금. 그냥 한 번 더 썼네.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번은 틀렸네. 답 1번이네. 끝났네. 순자산의 유출 없이 배당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왜냐면 순자산 유출이 안 왔잖아요. 자본 증가하고 자본이 감소하고 돌고 돌았잖아. 맞는 얘기고.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자본금은 증가했죠. 하지만 이익잉여금은 감소했잖아요. 그죠? 맞잖아. 맞고. 자본 총액의 변동은 있으나 주식수는 증가한다? 네, 맞아요.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참 주식수는 증가하겠죠. 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예,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가 문제풀이라는 게 아니라 이 오늘 하루 있었던 이 문제에 대한 그냥 썰이에요. 썰.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카톡으로 물어보세요. 저 앞에 붙여놨죠. 예.
근데 잠깐 여기서 중요한 거. 저한테 부분 점수 물어보지 마세요. 부분 점수는 해커스 금융 가시면 부분 점수 물어보시는 답변하신 분 있어요. 거기 가서 하시면 돼요. 예, 거기 보시면 이제 유능한 강사님들이 해주십니다. 저는 부분 점수 답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일단 리뷰야 리뷰. 자, 뭐 작년까지는 저도 해커스 금융에서 열심히 답을 했었죠. 근데 올해는 안 합니다. 예, 이제 안 해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기를. 예. 자, 5번 볼게요. 다음은 재무상태 표상 자산의 일부 내역이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와, 진짜 이건 FAT 1급이다. 이거 안 할게요. 됐죠? 이거 넘어갈게요. 답은 3번이죠. 예. 밑에, 해설 되게 잘 나왔다. 굿. 예, 이걸로 하시면 돼요. 우리 TAT 2급이잖아요. 그죠? 우리 FAT 2급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내가 뭐 문제 풀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편하게 진짜 되게 편하게 하고 있는 거라, 일단, 좀 튼튼합니다. 제가 6번 다음 자료에 의해 주식회사 한공이 회계를 인수 시 발생한 영업권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수 합병할 때 우리가 이제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 개정 과목을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대한 이해도를 물어보는 문제 사실 이거 되게 좀 문제 풀면 저도 황당했어요. 답이 바로 3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요거 세법 공부 깊이 하신 분들 예를 들어 뭐 회계관리 1급이라든지 재경관리사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권 5년 상각으로 법인세법은 실제로 그렇거든요. 근데 이건 법인세법에서 그런 거고 회계에서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계 기준에서 영업권에 대한 영업권을 포함한 일반적인 저희 밑에 해설도 나오는데 해설 보고 할까요? 이거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 이런 경우가 어떤 거냐면 산업재산권, 의장권, 실용신한권, 상표권 이런 거 20년 넘어가도 돼요. 얘네들 빼고선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니까 20년을 초과할 수 없는 거지 5년을 초과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법인세법에서 그런 거고요. 여기는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니까 뭐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영업권은 정액법 상각 맞습니다. 이건 맞고요. 일반적인 무형자산은 뭐 정액법, 정률법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그쵸 그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때는 뭐 정액법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잔존가치는 원래 빵이고 없는 거고 근데 영업권은 정액법 상각이 맞습니다. 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 회계관리 1급부터 나오는 부분이 이제 영업권 상각 그쵸 이제 그 재경관리사에서는 관계회사 투자 이제 지분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재경관리사 IFRS에서는 영업권 상각을 안 하니까 뭐 상각이란 말을 안 하는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인 회계관리 1급 정도 재무회계에서 이제 영업권 상각하는 문제가 나오죠. 진짜 그것도 어렵죠. 근데 어쨌든 정액법 상각하는 거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 상각을 많이 하는데 꼭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알겠죠? 이거는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무형자산의 이제 원칙을 따라가는 건데 공부 좀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3번 하면 금방 20년 아니네 이렇게 찍을 수 있는데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이거 조금 낚이기 쉬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어렵다면 어려운 축에 하나 속할 수 있는 문제네요. 아까 재평가랑 같이 보면 6번도 조금 낚일 만해요. 어려웠죠. 어쨌든 답은 3번이에요. 자 7번을 좀 볼게요. 재해손실짐 금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연재해로 이제 유실되는 금액을 물어본 거죠. 자, 이거 뭐 진짜 이것도 너무 쉽다. 이게 회계관리 2급부터 많이 나오는 내용 문제인데 이게 회계관리 2급부터 우리가 이제 기초재고 그죠? 더하기 단기 이거 단기 매출이구나. 쏘리. 단기 매입 여기 있구나. 단기 매입. 단기 매입. 그러면 요거 이제 두 개 더하면은 판매 가능 재고가 이제 150만 원 나와요. 이제 빼기 기말 재고 X 값을 하면 매출 원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웃긴 거는 매출액이 100만 원인데 매출 총이익률이 20%래. 그러면 잘 봐요. 100만 원이 만약에 100%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회계관리 2급 이거 갖고 장난 많이 치죠. 이게 매출 총이익률이 20%라는 거예요. 그럼 원가율은 얼마란 얘기야? 80%.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그거죠. 회계관리 2급이나 1급에도 나온다.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매출 총이익률은 20%다라고 하는 거랑 원가의 20%의 이익을 가산한다. 이거 다른 얘기거든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좀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은 얘가 20만 원이라는 얘기고 뭐 말하지 않아도 얘는 80만 원이라는 얘기니까 매출 원가는 80만 원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재고는
얘는 원래 70만 원의 재고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얼마 있다고요? 60만 원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70만 원의 재고가 장부상 원래 있어야 되는데 실제 가서 까보니까 60만 원밖에 없다. 1번 정답. 나 맞나? 잠깐만요. 답 좀 볼게. 맞네요. 1번이네요. 예. 이렇게 따져가면서 가시면 돼요. 이게 되게 그 뭐 이미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전산회계, 전산세무, 뭐 FH, TAT 이 회계나 세무라는 과목이 왠지 숫자를 다루는 업무니까 과목이니까 이제 뭐 되게 수리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것 같다고 보여지지만 이건 해석 능력, 즉 언어적인 능력이 좀 다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학교,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항상 학생들한테 말을 하는 강조하는 부분이 회계 세무 쪽을 이걸 숫자라고 착각하고 들어오시는 분이 계신데 이거 되게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많이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외국어 배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이제 상담하러 갖고 오는 물어봐요. 저는 뭐 낮에는 회계를 배우고 야간에는 토익을 배울 거예요라고 하면 제가 좀 말려요. 왜냐면 하루에 2개국어를 배우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왜냐면 분명히 봐봐요. 이거 회계 우리나라 말인데 우리나라 말 해석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개국어예요. 회계 배우시는 것도 하나의 외국어를 배우시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시험장에 계산기 다 들고 가잖아요. 예, 이게 뭐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죠? 자,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답 1번. 자, 뭐 반절 풀었네요, 벌써. 재무제표 질적 특성.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죠.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이거 뭐 맞잖아요. 1번 맞고. 적시성 있는 정보라고 해도 반드시 목적 적합성. 그죠? 서로 간에 상충 관계가 있어요. 예, 맞아요. 예. 그리고 뭐 만약 적시에 제공이 되지 않았다면 그만큼 목적 적합성 그죠? 모계 피적 신표 중검 신중검표 그러니까 모계 피적 적이잖아요. 적시성. 맞죠. 3번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성. 예, 신표 중검 또는 신중검표. 예, 맞아요. 서로 상충될 야, 이거는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상충 관계 있죠. 왜요? 그래서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예. 질도 좋아야 되지만 양도 많아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 예. 답은 4번. 가장 이상적이죠, 사실. 예, 정답은 4번이에요. 회계 끝. 세법 갈까요? 자,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은 이게 용역의 공급이냐 재화의 공급이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과세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의료보건 용역은 면세잖아요. 답 1번. 그 다음에 특수관계에게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 원래 용역의 무상임대, 무상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특수관계인 사업용 부동산, 이건 과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건의 대여나 건의 양도는, 이거는, 예, 부가세 구성 요소기 때문에 이거는, 예, 과세 맞고요. 이거는 그냥 과세 대상이잖아요. 예. 뭐 전혀 부담하지 않았거나 전부 부담하고 일부 부담하거나 건설업은 무조건 닥치고 용역. 그죠? 예, 이건 맞아요. 맞아요. 정답은 1번이에요. 아이고 이쁜 그림이다. 자,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 헛소리를 했는가. 매출하니까 매출 할인은 과세 표준에서 제외되지만 포함하지 않는 거죠. 빼야 됩니다. 이건 기업회계에서도 매출액 순매출액 구할 때 빼주잖아요. 근데 되게 웃겨요. 제외되지 않지만 애누리는 제외돼. 뭔 소리야 이거. 이거 틀렸죠. 혜인이라는 이름이 제가 아는 애도 혜인이가 있는데 여기 이번 회차에도 혜인이가 있더라고요. 어우 봐봐. 진아 수의 명이 다 제가 아는 사람들인데요. 아무튼 예, 아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 하시는 얘기가 예, 1번이다. 답 1번이다. 지금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요. 틀렸고 1번 정답. 그다음 공급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연체이자 과세표준 제외. 예, 할부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똑같은 이자인데 할부이자는 포함되지만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명의도 뭐 맞아요. 명의는 맞는 소리. 혜인이는 헛소리를 했고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이자 상당히 과세 표준에 포함돼 이것도 맞죠. 예, 그러니까 금방 얘기한 거잖아요. 연체 이자는 포함하지 않고 할부 이자는 포함하고 진아는 저희 와이프 이름이 진아입니다. 그래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공제하지 않아야 된다. 예, 장려금, 대손금, 하자보증금 이런 것들은 공제하지 않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과세 표준에 포함해야 하는 것, 그다음에 포함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공제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 각자 뭐 여러분 계시는 직업전문학교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대학에서 교수님들한테 또는 학원에서 다 공부했으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쨌든 아는 내용들이죠. 근데 얘는 아니잖아요. 그죠? 1번이 정답이에요. 어떻게 이름이 이렇게 내가 아는 이름만 나올 수 있을까요? 자, 11번을 볼게요. 다음 중 부가가세 신고와 납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기한이 끝난 후 25일 이내 예정신고 기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 25일 맞고,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안 하고 예정 고지하니까 이번도 맞고, 개인사업자는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인사업자 여부랑 관계없어요.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서 예정신고를 하는 거는 일단 개인사업자는이 일단 잘못됐고, 뭐 굳이 태클을 걸자면, 근데 뭐 어쨌든 뭐 개인사업자의 경우라면 뭐 해도 그건 틀린 말은 아니니까. 뒤에가 틀렸어요. 부가세법에 4분의 1이라는 숫자는 없어요. 예. 4분의 1 숫자는 없고 3분의 1. 예. 이게 소득세법에서는 중간이나 그 고지할 때 30% 기준이고, 얘는 3분의 1이거든요. 이걸 갖고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3분의 1 미달의 경우에는 예정 고지를 취소하고 예정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예. 아, 참, 그럼 개인사업자가 맞구나. 근데 어쨌든, 예, 맞아요. 자, 그러면 됐고, 예, 요거는 개인사업자든, 예, 이걸로 해야 맞겠네요. 뒤에가 3분의 1 나오면. 예, 됐고, 3번이, 예, 옳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뭐, 폐업은 맞아요. 폐업한 날에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 맞아요. 요거는 제가 조금 오해 소지 있을까봐 정정을 할게요. 개인사업자는 3분의 1 미달이 맞는 거고요. 아까 제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요, 그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까지는 이제 법인사업자든 개인사업자든 상관없는데, 예정고지를 만약에 할 거를 갖다가 예정고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할 거면 개인사업자만 해당이 되는 거고, 아, 제가 말을 이상하게 했네요. 아무튼 휴업 또는 사업부지는 개인이든 법인이 누구나 다 해당될 수 있는데, 그 중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를 만약에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직전연도 매출액,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 미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인은 안 되지만 개인사업자는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아, 참 훈훈한 마무리. 이렇게 할게요. 아, 예, 아무튼 리뷰를 너무 편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예, 맞습니다. 그렇죠. 돈 받고 강의하는 거면 아우 엄청 빡시게 막 엔진 내가면서 했을 것 같은데, 저 그냥 그게 너무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서 요즘에 유튜버로 열심히, 예, 하고 있어요. 네이버 카페나 많이들 애청해 주세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근데 내추럴한 게 좋지 않나요? 예, 저는 사실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 강의 찍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한 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뭐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이게, 그냥 그러기 싫다. 편하게, 예, 저 오프라인 강의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 되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완전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좀 내추럴하게, 예, 하려고, 유튜브도 지금 제 사무실에 저 혼자밖에 없는데, 저 혼자 떠들고 있어요, 지금. 벽 보고, 모니터 보고 떠들고 있어요. 아프리카는 좀 덜 그런가요? 제가 뭐 녹화 방송이 아니라 녹화를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다 보니까, 뭐 채팅창을 보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 소통 방송이 아니라서, 예, 한 번은 좀 그걸 해보고 싶긴 한데, 상처받을까봐, 누가 막 뭐라고 할까봐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소심해서, 의외로 소심합니다, 저. 그래서 찍어서 그냥 올리는 거 정도, 문제가 되면 자삭? 요 정도. 근데 생방송은 그럴 수가 없잖아. 제가 표정 관리를 못해요. 그래갖고, 다혈질이라. 하여튼, 예, 잡소리 그만하고 할게요. 12번. 다음 중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인 것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요거는 사실 외워야 돼요. 답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출제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이거 사업소득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그 종합과세 대상이고요.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예. 그리고 여기 잘 써있죠. 요거는 무조건 분리. 예, 요거는 그러니까 좀 취지가 좋아요. 예, 직장 공제에다가 돈을 넣고 초과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 좀 세금을 싸게 때리려고 무조건 분리를 해주는 거고, 타소득과 합산되지 않도록. 비실명은 괘씸하니까 무조건 이거는 좀 세게 때리는 거고, 예. 이건 세율이 되게 높아요. 이거는 기본 세율만 때리고. 그리고 비용업대금이 이건 조건부. 일반적인 과세가 조건부.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그런데 시험장 가면 이거 생각 안 나요. 10중 8구 생각 안 나. 이게 어떻게 생각나?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12번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막 이렇게 금융소득이나 뭐 조건부, 무조건 뭐 이런 거 나오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이해해요. 내가 여러분들 마음을 알아요. 나도 학생이었다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이런 거 나오면 좀 할만하죠. 이런 거 회계관리 1급이나 재경관리사에도 나오는 문제고, 예, 전산세무 2급 공부하신 분들은 뭐 근로소득이야. 예, 노멀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좀 봅시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총급여를 계산하는 거니까 비과세를 뺀 나머지 순수한 과세 대상만 골라야 돼요. 이 의미도 해석을 못하고 이 문제를 풀면은 TAT 2급 시험은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총급여가 과세 대상 급여라는 거, 비과세를 뺀 순수한 과세 대상 급여라는 거, 이 워딩을 읽어내셔야 이걸 할 수 있지. 총급여? 과세 플러스 비과세인가?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은 질문에 답변을 아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좀 해야 돼요, 이게. 월정의 급여는 일반적으로 일단 과세 대상 급여로 보셔야 되니까 플러스 시키는 게 일단 맞겠죠. 그리고 상여금 특별한 얘기 없으면 이것도 과세. 자녀 학자금도 일단은 과세입니다. 네. 왠지 학자금에 대해서 비과세이지 않을까? 본인 학자금이 비과세고요. 자녀 학자금은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본인 학자금도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자, 여비, 실비 변상적인 급여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과세를 안 합니다. 실비 변상적인 건. 그 다음에 식대가 월 10만 현물 식사 제공받음. 이거는 뭐 거의 연말정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요거 급여 자료 입력.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밑에 답 나와 있죠? 요거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 다 더하시는 거예요. 4520.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4번이에요.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 조금 애매했어요, 사실. 근데 뭐 조금 집중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183일 이상 둔 거소 맞고요. 여기 밑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 이상인 경우에도 일과세 기간이라는 게 1년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년 동안 들락날락해서 183일 이래도 거주자를 본다고요. 그러니까 세금 어떻게든 때리게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거소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인데 어떤 교재에도 이 거소에 대한 명확한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입국한 날로부터 출국한 날이 아니라 밑에 보시면 다음 날, 입국한 날까지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요. 입국한 그 다음 날부터는 우리나라에 이제 땅을 받아 디뎠으니까 그 날. 왜냐하면 오전에는 미국에 있다가 미국에 있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 중국 오전엔 중국에 있다가 오후에 우리나라에 있을 수도 있고 일본 아침에 일본에 있다가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점심 때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날은 뺍니다. 그러니까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 이러면 이해할래나? 그죠. 입국한 날은 빼주고 출국한 날까지는 포함하고 그래서 요렇게 합니다. 거소를 둔 기간. 정답은 4번입니다. 사실 거소로는 잘 안 내는데 주소 거소 이렇게 또 이런 걸 냈어요. 이건 좀 난해했어요. 헷갈리고. 잘 찍으신 분들, 4번 찍으신 분들, 축하드려요. 답 4번이고요. 자, 다음에 15번 문제를 보면, 이것도 참, 기타 소득 나오면 되게 힘들어요. 그죠?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일단은, 1번은 맞죠? 복권 당첨 소득은, 잠깐, 1번이 맞대. 제가 죄송해요. 30%.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게 3억 원까지는 20%고 3억 초과분이 30%. 참, 맞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됐고, 민망합니다.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에 수령한 기타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속한다? 아니요, 무조건 종합으로 안 보고요. 이거는 연금이 기타 소득이 된 거기 때문에 무조건 분리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직장공제 초과반환금처럼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납세자들한테 불이익을 좀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낮은 세율로 기본 세율로다가 요거를 분리과세 시키고 그냥 끝냅니다. 합산돼서 막 세금이 눈덩이처럼 폭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뺍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 의해서 처분된 기타 소득 우리가 이제 인정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데 결산 확정일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맞아요. 근데 그게 어렵다고 기타 소득에 대한 수입식이나 뭐 이런 거 물어보면은 되게 포괄적인 부분들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좀 물어보는 문제에서 그런 거 한두 개씩 나오면 되게 힘들어요. 이해해요. 전반적으로 사실 이번 회차가 이론이 재무는 좀 쉬웠는데 세법 부분이 조금 난해하긴 했어요. 제가 봤을 때도. 그 다음에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되는데 이거를 저도 아까 어디지 해커스 금융 그 질문 답변 게시판 그거 잠깐 참고했었는데 무조건 종합과세 아니냐고 누가 좀 질의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강사님 답변을 되게 잘 해주셨거든요. 맞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사실 이거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틀렸어요. 그러니까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뇌물이나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는 되게 괘씸죄잖아요. 배임수재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세금을 세게 매겨서
종합과세를 시켜갖고 세금 폭탄을 매기고 싶은 거예요. 국세청 입장에선. 그러니까 요거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다 과세를 하면은 형평성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세게 때리는 거예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와, 이거 한 30분 찍었네요, 벌써. 문제가 좀 난해하니까. 내가 전산세무 2급 할 때는 엄청 빨리 찍었는데. 일단은 여기서 한번 끊고, 실무 문제도 아주 가관이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실무 부분도 바로 리뷰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